한국의 고급 호텔 안에서 외국인 승무원 5명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의견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명의 승무원이 침묵을 깨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주목하는데 이들이 무엇을 갖고서 토론을 벌인 것일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승무원 일을 하고 있는데 베아트리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시절의 사진을 보고 그때부터 열심히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고 한 번에 승무원이 되었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기만 한 일이 아니란 걸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알게 되었죠. 그 이유는 정말 사람들에게 질릴 만큼 당해서 그랬던 건데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가 충고를 해줬던 게 어딜 가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정말 진상은 어딜 가나 있더군요. 유럽에 있는 나라를 가도 미대륙으로 가는 나라를 가도 뭔가 특권의식을 가진 듯한 사람들이 넘쳐나더군요. 하지만 유럽이랑 미 대륙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 말이죠. 제가 정말 너무나 힘들다고 느끼게 된 건 아시아 대륙을 비행하면서였죠.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비행을 했던 나라 중 힘든 걸론 5손가락 안에 들만한 나라들이 있었죠. 보통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중국인으로 꽉 찬다고 볼 수 있고 중간중간 일본인도 보이지만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비행을 시작하고 4개월 차가 되었을 때는 정말 꿈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생각할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처음 아시아 비행을 할 땐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강성한 나라라고 불리는 중국과 아시아에서 가장 점잖고 매너가 좋다는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체면을 걸고서라도 진상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 비행 노선을 들은 어머니는 너무 힘들면 그냥 관두고 집에 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그런 충고를 이해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죠. 그렇게 아시아 노선으로 첫 비행을 하러 갈 때 선배님들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겐 심한 일이 아니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하라고 조언을 해줬죠. 하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일본인들만 가득한 일본행 비행기였고 모두들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저희를 대해 주었으니 말이죠. 얼마나 친절한 나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났다고 느꼈던 게 제가 실수로 물을 손님에게 쏟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웃으며 이야기를 해줬죠. 그 당시엔 정말 감사했죠. 이게 바로 신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무사히 비행을 끝내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날 저는 불러갔죠.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서류를 건네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다음 비행은 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비행을 잘 마치고 와서 휴가를 주는 줄 알았죠. 그렇게 기분 좋게 서류를 갖고 집으로 향했고 기쁜 마음을 가득 담고 그 서류를 보았는데 가장 위에 떠있는 제목을 보고 쟤는 의심했습니다. 베아트리체 민원 내용 28건 지금까지 비행을 하면서 항상 만족했던 이유가 불만사항이 없어서였는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듯하다 동양인이란 이유로 손님에게 물을 부었다. 승무원이 일부러 크게 걸어 다녀서 계속 소음을 만듭니다. 일부러 돈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 같다. 물을 주는 과정에서 물을 쏟았지만 사과는커녕 나에게 왜 컵을 건드렸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저에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은 괜찮지 않았던 거였죠. 그러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민원의 끝에 꼭 부탁하는 말로 승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속에 느껴지는 감정은 저에게 처벌을 해야 느낌의 단어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은 가식으로 밖에 안 보였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어머니께선 일본인들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절대로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가족끼리도 거짓말을 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일본인이 많은 비행기면 그냥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과하는 게 그나마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웃었던 얼굴들이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과 뒤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 일본행 비행기를 탈 때는 절대 그들과 무언가를 하기보단 조심히 또 조용히 일이 생기면 거의 무릎 꿇고 사과할 것 같은 느낌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죠. 이런 일본 사람들만 상대하기도 벅찼는데 중국 사람들도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는 진상의 유형들이 많았죠. 앞과 뒤가 다른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진상을 보여줬고 그 상황을 참아내는 게 정말 죽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절대 민원을 접수하지 않죠. 그저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힐 뿐이었죠.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건은 정말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였는데 바로 다 큰 성인이 그것도 애를 안고 있는 애엄마가 좌석에 앉아서 소변을 본 거였죠. 어디선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 자리를 가봤더니 비행기 좌석 밑으로 물 같은 게 떨어지고 있더군요. 비행 때 제공되는 물을 누가 흘린 건가 하고 자세히 보았죠. 물의 시작점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바지 쪽으로 가더군요.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물이 아니구나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일단 치워야 하기 때문에 치우고 있는데 정말 사람을 내리깔고 보는 눈은 창피함은 하나도 없고 떳떳함만 있더군요. 애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그렇게 기분 나쁨을 느끼면서 자리를 다 치우고 나니까 특유의 지린내가 사라지지 않아서 많은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직 비행이 몇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승객들은 모두 불편함을 호소하고 상황이 되었고 저와 선배님들은 있는 힘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처리를 못했고 결국은 승객들 모두 내릴 때 욕 비슷한 말을 하면서 내리게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다른 자리에 있던 중국인 남성이 본인의 양말을 벗어 좌석 사이에 숨겨뒀고 그 양말에서 지린내가 나고 있던 거였죠. 도대체 며칠 동안 양말을 안 갈아 신으면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나 싶었고 결국 그 양말을 버리고 나서 정말 수십 번을 그 자리를 씻어내면서 비행은 끝이 났죠. 이런 정말 상식 밖의 일외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비행기 내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서비스 중에 일회용 치약과 칫솔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정말 이빨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칫솔과 치약을 받아가더군요. 그래서 저런 위생 말고 남한테 피해주는 위생이나 신경 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선배님이 찾아오더니 이제 더 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지금 저 사람들 양치하려고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니까 받아가는 거라고 벌써 주머니에 치약하고 칫솔이 넘쳐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정말 나중에 주머니를 보니 무언가 막대기 형태의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수량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건데도 본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갖고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먹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남은 것을 그냥 어디에 숨겨두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도대체 어디서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환자라고 우기면서 좌석에 등급을 올려 편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중국인들만 탑승해 있는 비행기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죠. 승무원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만 불편한 게 있으면 전세계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인데 이런 것도 안 되냐고 막말을 쏟아내곤 했는데 정말 중국 사람들은 다 정신이 상자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렇게 4개월간 정말 지옥을 구경하고 왔다고 말해도 어색할 게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실제로 관둬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면 그냥 관두라고 했지만 뭔가 꿈을 포기한다는 게 너무 슬퍼서 일단은 더 다녀보기로 했죠. 그렇게 5개월 차에 들어가면서 신설 노선이 하나 생겼고 한국을 목적지로 하는 노선이었죠. 그 노선도 저에게 배정이 되었고 들리는 말론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 노선을 일부러 저에게 배정했다는데 제가 힘들어 보이면 쉽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선배님들의 큰 뜻을 한국행을 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선배님들의 얼굴은 일본과 중국을 가야 할 때와는 전혀 달랐죠. 하물며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때도 저것보다 좋은 표정을 짓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선배님들에게 이번엔 뭐 조언해 줄 거 없냐고 물었더니 그냥 평소랑 같이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젠 동양인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많이 당했으니 말이죠. 한국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3개국 모두 비슷한 외형의 비슷한 문화권 안에 있으니 말이죠. 중국, 일본이랑은 다른 진상짓을 하겠지란 생각을 하며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의 표정이 좋은 이유도 유추할 수 있었는데 이탈리 같이 가는 선배님들이 모두 한류 팬이었죠. 얼마나 광적이냐면 벌써 이탈리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정도로 광팬이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면 뭐든지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자국의 음악보다 K-팝이 더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죠. 얼마 전엔 밀라노에서 K-팝 페스티벌 열릴 정도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연출이랑 작가들은 한국의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과 많은 영화를 갖고서 수업을 받기도 할 정도로 한국의 문화는 이탈리아에 깊게 박혀가고 있습니다. 비행 중에 선배님들은 이탈리아에서 열심히 배우는 한국어로 승객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저렇게까지 한국의 진심이었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조용히 비행을 이어가던 도중 누군가 호출을 해서 찾아갔더니 제공었던 한국인 남성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리에 놔둔 이어폰과 목 베개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좁은 곳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위를 계속 찾아봐도 안 나오더군요. 도무지 못 찾겠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띠띠띠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는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을 때 위치를 알기 위해 어플을 사용해 올릴 수 있는 소리였는데요.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갔더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인 여성이더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주머니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더군요. 그러다가 한국 승객분께서 주머니에서 소리나는 물건 좀 보자고 했더니 다짜고짜 일어나면서 중국어로 무언가를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군요. 하지만 한국 남성분은 알아들으신 것 같았죠. 평온한 표정으로 다 알겠으니 주머니에 있는 거 확인만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 순간 중국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우리가 키우는 게 주제 어떻게 주인을 물려고 하냐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중국 승객을 제외한 모두가 얼어붙었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식하고 예의가 없나라는 생각을 했고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제가 몸으로 중국 승객을 막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 뺨을 잇는 힘을 다해 치더군요. 그 순간 정말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비행기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하나라도 된 것처럼 무슨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결국 기장님까지 나오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저는 그 한국인 승객을 찾아가서 제대로 상황을 정리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괜찮다고 본인부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은 곳은 괜찮냐 하면서 걱정을 해주더군요. 분명히 저보다 화가 더 나도 나야 할 사람이었기에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당한 게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 모습이 짠해 보였는지 이건 잘못됐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정리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 여성에게 찾아가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지금 저 승무원이 나에게 사과하는 건 잘못된 것 같지 않냐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승무원이 아니고 당신이 승무원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본인의 물건을 잃어버리고 모욕을 당했을 때보다 더 강경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셨고 중국 여성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까처럼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결국 꼬리말은 강아지처럼 저에게 와서 마지못해 사과를 하더군요. 그 순간 억울했었는지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까 그 한국 승객분께서 손수건을 하나 건네주고 가시더군요. 그 배려에 정말 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다잡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많은 한국 승객들이 제가 걱정됐는지 본인들이 갖고 있던 간식이나 약 같은 것을 갖고서 가져다 주시는데 다 비행기 내부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져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죠. 그 이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그 중국 승객을 한국 승객들이 뭔가 견제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저를 계속 감싸주었죠. 그렇게 무사히 도착을 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을 계속 받고 있는 와중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모두가 훈련이 된 것처럼 누군가 힘들어하면 묻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주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무언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 모두가 달려들어 도와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빨리 정리가 되고 한국인들은 순식간에 다 내리게 되었죠. 아시아 대륙으로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빨리 승객들이 내리는 건 처음이었죠. 그 와중에 중국 승객들은 자기를 짐 먼저 꺼내겠다고 싸우다가 늦고 어르신들은 짐을 내리지 못해 승무원을 계속 부르고 있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렇게 한 번에 한국행 비행기를 하고 선배님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표정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한국 승객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고 일을 할 때 힐링이 되어서 표정이 좋았던 것이죠. 그들의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고 K-팝에 관심을 가진 것도 한국 승객들 덕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숙소 카페 선배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본인들이 느낀 최악의 나라와 최고의 나라를 뽑는데 신기하게도 최악의 나라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지만 최고의 나라는 신기하게 한국으로 통일이 되었죠. 한국 승객들이 보여주는 배려와 의식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말이죠.
아이가 울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승무원을 불러 제발 애를 조용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나서서 그 아이를 웃긴 표정으로 달래주곤 했고, 부부가 아이 케어를 계속 못하자 나이가 꽤 있으신 것 같은 여성 승객이 본인이 잠깐 애들 본다고 하면서 어르고 달래서 잠들게 만드는 경우도 봤다는 본인들의 경험도 이야기해주더군요. 중국 사람이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던 경험담, 일본 사람들이 승무원들을 성추행하는 경험담 등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이런 경험담을 다 듣고 보니 결국 저도 선배님들처럼 한국의 팬이 되었고,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요즘은 한국의 모든 문제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